네, 안녕하세요. 양자역학 조교 김종덕입니다. 네, 양자역학 그리피스 교재 7단원 부분부터 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공부하는 것을 좀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공부를 좀 복습을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만약에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통해서 뭐 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음, 있다면 좀 좋은 쪽으로 의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7단원은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어리라고 하는 단원이 되겠는데, 자, 퍼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퍼터베이션은 물리학에서 이제 한글로 얘기를 하자면 섭동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거는 좀 와닿지 않으니까 완전 고유어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약간의 건드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건드림, 약간의 변동.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추가적인 이제 어떤 변동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에서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이제 나타내게 해주는 오퍼레이터가 되었는데, 이제 그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해밀토니안이라고 불렀죠. 이제 해밀토니안이 약간 변동이 되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론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이 단원에서는 시간에 무관한 이런 섭동, 약간의 건드림이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한번 보자면, 자, 물론 여기도 이제 식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H0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표기랑 살짝 다른데, 이 제로라고 하는 부분은 섭동되지 않은, 그러니까 본래의 해밀토니안에 의한 것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0는 unperturbed 해밀토니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이제 파동함수 웨이브 펑션을 이렇게 우리가 그냥 늘 써왔던 거는 이렇게 psi n 이렇게 써왔지만, 여기다 제로라는 표기를 위첨자로 해서 unperturbation에 대한 파동함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또 이거에 따라서 이제 unperturbed 해밀토니안의 그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이제 EN0 이렇게 표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별다를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늘 해왔던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컴플리셋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소노멀리티를 만족해야 된다. 이게 이제 크로네커 델타 n m 이렇게 되어야 하죠. n과 m이 다르면 0, 같으면 1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다시 말해서 오소노멀리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만족한다. 자, 그리고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제 1차원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생각을 해본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배웠었죠. 그리고 n은 뭐 0부터 해서 1, 2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거고. 자, 이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고, 지금은 해밀토니안이 약간 변화될 수 있는, 변동될 수 있는 약간의 건드림이 포함되는 해밀토니안을 상정해 볼 거예요. 해밀토니안은 대문자로 써줘야 돼요. 자, 약간의 small perturbation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건드려지는 항이 커지는 상황보다는 굉장히 약간 건드려지는, 약간 아주 작은 섭동이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론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자,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다르게 써야겠죠. 해밀토니안은 기존에 쓰는 것에서 추가적으로 항이 하나 더 붙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H는 이제 토탈 해밀토니안이 되는 거고요. H0는 unperturbed 해밀토니안. 여기 보면은 H 프라임이 있는데 얘는 이제 perturbed 해밀토니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H0는 H 프라임은 그리고 H 프라임은 약간 건드려진 perturbed 해밀토니안.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는데 H 프라임 자체가 이 작다라는 걸, 그러니까 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이 작다라는 걸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어떤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람다는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썼듯이 전체 토탈 해밀토니안에 대해서도 한번 아이겐 이퀘이션을 써볼 수 있어요. 전체니까. 자, 이때 상응하는 어떤 그 파동함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제로는 안 들어가는 거죠. 전체 해밀토니안에 대한 웨이브 펑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psi n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이때 에너지를 비슷하게 En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이때 여기서 En은 이 N0와는 다르겠죠. 당연히 퍼터베이션이 살짝 들어갔으니까. 마찬가지로 파동함수도 기존의 거와는 다른 파동함수를 써주는 게 맞을 거예요. 기존과는 다른. 자, 그러면 우리가 EN과 psi n을 어떻게 써줘야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해봐야겠죠. 그래서
자, 람다의 어떤 이 파워 시리즈 몇 급수 형태로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우선 에너지부터. 자, 기존의 어떤 언퍼터브드 된 상태에서의 에너지 en0 플러스, 자, en 그 제로 플러스, 자, 람다가 1승, 그러니까 1차 람다 곱하기,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람다 제곱항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 얘는 이제 2차 항, 이제 en2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뭐 3차 항에 대한 어떤 이제 보정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쭉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람다의 어떤 급수 형태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파동함수 또한 비슷하게 써볼 수 있을 텐데, 우선 기존에 있는 파동함수에다가 이제 우리 특별하게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요. K를 인덱스로 해서, K는 N과 다른 이제 인덱스로 해서 써보고, 이제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정말 어떤 맨땅의 헤딩으로 아무 함수나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기존에 있던 이 함수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힐버트 스페이스에 사는 그런 웨이브 펑션들을 가져와서 새롭게 꾸며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파동 함수를 쓸 때 이 오소노멀리티를 만족하는 그런 함수들을 써야 하는데, 그것들은 힐버트 스페이스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끌어와서 쓸 건데, 이제 거기에 특별한 어떤 이렇게 코에피션트 계수를 붙여 두도록 할게요. 이 코에피션트는 람다에 대한 어떤 함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치고 람다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n 람다라고 하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를 하나 붙여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람다가 0으로 간다면 극한의 어떤 상황에서, 그렇다면 사실 토탈 해밀토니안이 원래의 해밀토니안,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으로 수렴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뭐 CNK 람다는 또 0으로 수렴할 거고, 남는 항이 이 항밖에 되지 않겠죠. 뭐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써볼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1로 수렴할 것이다. 이걸 노멀라이제이션 팩터라고 하죠.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CNK라고 했던 이 코에피션트 또한 람다에 대한 급수 형태로 한번 써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도 차수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도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조금 더 개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어떻게 써볼 거냐면,
우선 좌변 한번 써주고요. 자, psi n은 노멀레이션 팩터는 지금 생략해 두고 일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CNK 람다에 요게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항을 차례대로 써볼 수 있죠. 자, 람다에 대한 1차 항, 그렇다면은 람다 곱하기 시그마 써주고, 그리고 CNK 1차 항 이렇게, 그리고 2차 항도 써줘야겠죠. 자, K는 N이 아닙니다. 그리고 CNK 2 여기서도 이렇게 쭉쭉쭉 써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EN, SciN 이렇게 써볼 수 있는데, EN은 우리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서 써볼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SciN에 대한 거 그대로 복사해서 써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조금 귀찮을 수는 있는데 한번 식을 좀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자, 람다의 1승 1차 항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H0가 2항을 만나야 될 거고, 그리고 람다 H 프라임은 2항을 만나야겠죠. 그 외에는 이제 그 람다에 대해서 2차가 되기 때문에 할 게 없고, 자, 그렇다면 H0와 CNK 1차, 자, 그 다음에 람다 프라임 이렇게. 자, 우변 에너지 있는 부분 해본다면 이제 EN0와 요 항이 만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람다 EN1 1차 항과 앞에 있는 사이 N0가 만나야 되겠죠. 그 외에는 이제 람다에 대해서 2차 항이 되기 때문에 써줄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람다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플러스 람다, 그리고 네, 사이 N0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람다 1차 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거고요. 우리가 식을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람다 요 람다 1차 항들은 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항을 이제 왼쪽에 두고 정리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알고 싶은 건 EN1이에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정항이 되는 건데, 우리가 에너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기존에 있던 EN0에서 얼만큼 바뀌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거고,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EN1 psi N0는 우선은 좌변에 있던 H 프라임 N0, psi N0,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항을 써줘야 되는데, 이 항이 좌변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H0 람다는 빼고, 자, 이렇게 써볼 수 있고요.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사실 이런 것들은 숫자이고요. H0는 이제 해밀톤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퍼레이터죠.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서 사이 K0, 다시 말해 인덱스가 n이 아니라 k인 그 웨이브 펑션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여기 맨 위에서 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되는, 여기서 이제 n 인덱스가 k만 바뀌면 그러면 에너지 EK0가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표현을 해주자면, 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 시그마 꺼내줄 거고, CNK1까지 꺼내줄 거고, 자 인덱스가 K이기 때문에 EK0 마이너스 EN0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끝난 건 아니고 우리가 에너지 EN1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웨이브 펑션이 붙어 있죠. 이거 이제 간단한 수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에너지만 꺼내줄 겁니다. 내적을 사용할 텐데, 이제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요 함수를 왼쪽에 곱해줄 거예요. 각 항마다. 그리고 적분을 하겠다. 인테그레이트가 적분하다 라는 의미니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래야 이제 이너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내적의 정의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편하게 써보려면 디락 노테이션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은 디락 노테이션으로 한번 써본다면, 이제 뭐 EN1, 이제 그냥 웨이브 펑션들이 붙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디락 노테이션에서 캣 벡터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이렇게 디락 노테이션으로 써놓고,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요 밑에서 해야 되는 이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는 작업은 간단하게 무엇만 해주면 된다? 브라 벡터 요거만 왼쪽에 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가해주게 된다면,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빼낼 수도 있긴 합니다.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빼낼 수 없죠. 가운데 껴 들어가는 게 맞죠. 자, 우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자, H 프라임 오퍼레이터, 자, 플러스.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그냥 숫자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빼주어서 써본다면, 그리고 다시 NK.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에 대한 웨이브 펑션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컴플릿 셋을 가지고 쓴 것이기 때문에 오소노말리티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델타, 크로네커 델타, NK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N과 K가 다르다면 0이 돼야 돼요. 근데 앞에 다르다는 조건이 붙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항은 0이 됩니다. 그쵸? 자, 0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얘는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 숫자니까. 자, 따라서 EN1 1차 항, 얘는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first order 뭐 에너지 shift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뭐 에너지 correction of energy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1차 보정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first order 에너지 시프트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때는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요. 이 파란 색깔 이 부분에서 이제는 무엇을 곱해 줄 거냐면, 네, 이거를 곱해 줄 겁니다. 왼쪽에다가.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똑같이 우리가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만 조금 가져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고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 부분들, 이렇게 되는 부분들 고쳐줘야겠죠. 자, M으로 다 고쳐줘야 되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빠져나와도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M은
n과는 다른 거예요. 그죠? 같다면 사실 위에서 했던 작업이랑 똑같은 거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금은 m 값이 n과 다르다는 걸 가정을 하고 이렇게 곱해 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은 이제 0이 되는 건 뻔하고 다르니까, 그러면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역시 델타 mk가 될 텐데, 자,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는 인덱스는 k가 되는 거죠. k를 가능한 숫자 1에서부터 뭐 쭉쭉쭉 돌려가다가 n과는 다르게 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델타 mk라고 한다면 사실 k가 m일 때만 유효한 값을 가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k를 m으로 써줄 겁니다. 그리고 뭐 c n m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 자, 이제 같은 것이니까 얘는 1, 2 되어서 안 써줘도 되고. 자, 결국에는 좌변은 0이고요. 우변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변 중에서 이 코에피션트, 개수를 써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C, N, M 1차항의 개수는, 자, 분모에는 요게 들어가고, 그리고 분자로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기 m과 n이 바뀌어야죠. 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개수 또한 구해볼 수 있겠고, 1차 개수를 외울 때는 그냥 C, N, M, 이 인덱스의 순서가 N, M일 때, 분모는 똑같은 순서를 따라가고 분자는 뭐 다른 순서를 따라간다, 이렇게 해서 외우면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구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 이 부분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기술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이제 첫 번째 개수만 구한 것이기 때문에 1차 웨이브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물론 이제 아까 그 뭐 n 람다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팩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은 사실 이 개수에 다 흡수된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도 기술해 줄 수 있고,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웨이브 펑션의 보정항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두 번째 보정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전개 나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전개 방식이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사용되는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피스 양자역학 교재는 아주 조금 다르게 전개를 해 나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고 사실 그 과정 자체도 크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전개이긴 한데 그 전개 방법 위주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피스 교재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파워 시리즈는 똑같이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삭제가 아니라 복사.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표현했던 것처럼 웨이브 펑션을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원래 있던 웨이브 펑션 그리고 람다 1승, 그러니까 이제 1차 항에 대해서 웨이브 펑션의 보정항, 1차 보정항 그리고 2차 보정항 쭉쭉쭉 뭐 3차까지 간다면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그 해밀토니안, 토탈 해밀토니안에 대한 공식 그 부분을 한번 써본다면 람다의 제곱 2차. 자, 지금 이제 에너지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웨이브 펑션 똑같이 네, 이렇게 해밀토니안 그 아이겐 이퀘이션 써줄 수 있고. 자, 여기서 똑같은 작업이긴 한데 이제 람다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써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얘가 얘를 만나서 람다의 1차 항, 좌변에서 람다의 1차 항들을 모아줄 건데 H0는 중간에 있는 항이랑 만나야 하고. 자, 그래서 H0 그 사이 N1 그 다음에 H 프라임 요 항은 그냥 그냥 사이 N0랑 만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 H 프라임 이렇게. 자, 람다의 2차 항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볼 수 있을 텐데 H0는 이렇게 써줘야 되고. 자, 요 항이 이 항과 만나야겠죠. 자, 그러면 H 프라임 네, 이렇게 두 개 항. 그리고 이제 뭐 3차 항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3차에 대한 보정까지는 구하진 않아요. 2차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에너지의 변화나 웨이브 펑션의 변화되는 부분들을 기술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들이 이제 EN0
그냥 뭐 사이 n0 이렇게 만나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람다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을 텐데, 이제 보면은 이 부분은 얘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자, 이게 이거를 만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끝. 자, 람다의 2차 항. 이 창은 이게 이거를 만나고, 이게 이거를 만나고, 요게 이거를 만나면 총 3개의 항을 써준다면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en0부터 써본다면 en0는 이제 이렇게 2차 항을 만나야 되고, 사이 n2를 만나야 되고, 자, 이 부분 가운데 길이 그리고 이 n2는 이렇게 쭉쭉쭉 나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색깔별로 좀 표시를 해볼 텐데, 자, 이 부분끼리 표현 연결해준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에 대한 아이겐 이퀘이션을 써줄 수 있죠. 다시 말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써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요항, 네, 또 이 항 만나야겠죠. 자, 그리고 보라색으로 2차 항까지 이들이 전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항등식처럼 연결해줘야 식이 완성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퍼스트 오더까지 오더도 해준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에너지 파트도 복사해서 이렇게 써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컨 오더, 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써 넣어줄게요. 이 부분이 이제 항이 3개가 되죠. 자, 이렇게 뭐 작성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물론 이제 디락 노테이션을 쓰게 되면 좀 편하게 뭐 그냥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를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디락 노테이션을 일단은 first order 이 식에다가 적용을 해줄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거를 브라켓에서 이제 왼쪽에다가 브라를 가해준다면, 요거를 가해준다면 식을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써보자면,
뭐 EN0부터 썼는데 상관없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고, 어, 여기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밀토니안은 에너지를 관측하는 물리량,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는 허미션입니다. 이걸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조금 트릭이라고 해야 되나? 기법을 사용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요식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얘가 왼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대거가 붙어야 되지만 허미션이기 때문에 그게 그거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뭐냐면 이거에 이제 뭐 스타를 붙인, 그러니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뭐냐면 이 N0 이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표현하자면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에너지는 이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밸류이고 해밀토니안이 허미션이기 때문에 허미션의 아이겐밸류는 실수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해 줄 필요는 없죠.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에너지는 숫자니까 그냥 바깥으로 빼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했던 이 부분이 사실은 여기죠. 이거를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우변은 이제 그대로 써줄 겁니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여기에 보면은 제로가 빠졌네요. 제로가 다 빠져 있나? 네, 제로가 빠졌죠. 자, 얘는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같죠? 같으니까 소거시켜 준다면, 자, 결국 우리가 first order 에너지 시프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이거다. 이게 first order correction of energy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에너지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웨이브 펑션을 한번 구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책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써볼 수 있을 텐데, 글씨가 unperturbed wave functions constitute 구성된다 뭐 이런 얘기죠. 무엇으로? complicit.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맨땅에 헤딩으로 아무 함수나 끌어와서 이 웨이브 펑션의 보정항들을 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사는 다시 말해 컴플리셋을 만족하는 웨이브 펑션들을 가지고 재구성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psi n1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보정항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겠느냐? 컴플리셋을 만족하는 unperturbed wave function으로 구성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써볼 수 있는 거죠. 웨이브 펑션의 첫 번째 first correction이 되는 거죠. 자, m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중점적으로 돌릴 건데 여기에 이제 개수가 하나 붙습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플러스로 다 연결을 해주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시그마를 쓰는 거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m이라고 하는 인덱스는 n과는 다르다. 왜냐면 좀 보자면 이제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기존에 있는 웨이브 펑션 unperturbed 웨이브 펑션을 n에 대한 인덱스로 한번 썼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람다 여기에는 요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인덱스, 그러니까 m자 나머지 인덱스에 대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한번 써보자 라는 게 되는 거죠. m 자,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요 아까 이 식 있죠? 이 식 디락 노테이션으로 쓴 이 식으로부터 이제 디락 노테이션으로 써 볼 거고, 그 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이걸로 써 볼 건데,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 H0 이게 얘와 만나게 되면은 이제 이 M0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식을 써줄 수 있습니다. 위에 거 그대로 따라 쓰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에다가 이거를 가해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숫자니까 그냥 써주고 이렇게 sin L0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면은 안 되겠죠. 자, 제가 잠깐 맹목적으로 쓰긴 했는데 H'이라고 하는 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숫자처럼 취급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게 옳은 표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H'은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안쪽에 계속 있어야 되고 에너지인 EN1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빠져나올 순 있죠. 네,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죠. 자, 거의 다 왔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크로네커 델타 LM으로 쓸 수 있고, 자, 우리는 M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순번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M 값이 L 값과 같아야 돼요. 자, 그 점에 유의해서 다음과 같이 써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같은 거니까 1로 바뀔 거고, 자, 여기는 뭐 그대로. 자, 그리고 여기는 L과 M이 같아야 된다고 했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인덱스를 보면은 M과 N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0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자, CLN을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고, 자, 네, 이렇게 쓰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익숙했던 표현인 M자를 써서 표현해 줄 거예요. 어차피 L과 M은 같은 것이니까 변경을 해서 써준다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했던 풀이와 이제 똑같은 그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진짜 구하고자 했던 거, wave 펑션의 first order correction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다면 이 공식을 써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자, first order에 대해서는 이제 다 해봤고,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second order correction까지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는 파워 시리즈를 자, 람다 제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다뤄주면 됩니다. 세컨 오더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이제 그 첫 번째 했던 방식이랑 그리피스 교재에 나와 있는 요 방식이랑 정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자의 방식을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in power of 람다 1승에 대해서 했지만 이제는 람다의 2승, 2차항에 대해서 해줄 거고요. 요 식을 이제 정리를 해서 2차항을 써주게 된다면 자, 이제 우변에는 항이 3개가 나와야겠죠.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람다 제곱항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얘네들은 제거하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할 거냐면 왼쪽에다가 브라를 곱해 줄 거예요. 가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렇게 된다면 식이 조금 긴데 자, H0 안쪽으로 들어갈 거고 일단은 숫자들은 밖으로 빼줄게요. 플러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H 프라임이 이번엔 들어가고 밑에다가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줄 텐데 왼쪽에다가 브라 벡터를 가해주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써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 당연히 1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 부분 당연히 크로네커 델타 nk가 되는데 요 항 내에서 보면은 이제 k가 n이랑 다르다라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얘도 델타 nk인데 k와 n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 이 두 항은 모두 0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은 H0이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다 튀어나와서 뭐 EK0 그리고 이렇게 본 다음에 K가 N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남는 항이 두 개밖에 없고 이제 이 우변에 EN2를 정리를 하자면 좌변에 이렇게 이거 하나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남게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CNK1 구했던 적이 있잖아요. 앞에서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CNK는 NK 인덱스 그대로 분모해서 써주면 되고 순서 그대로 그리고 psi k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지는 부분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의 관계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예요. 그쵸 순서가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한번 써보자면 자 이거는
이렇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스타 표시로 써줄 수 있고, 자 H'은 역시 해밀토니안이기 때문에 허미션입니다. 따라서 대거 표시 없이도 써줄 수 있죠. 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써주게 된 거예요.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요거는 본인의 것과 본인의 스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해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세컨 오더 에너지 시프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해 줄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와의 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 제곱 모듈러스 스퀘어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세컨 오더 에너지 시프트. 자, 그래서 이제 퍼터베이션에 대해서 수학적인 부분을 조금 했는데, 퍼터베이션이라고 하는 건 해밀토니안의 약간의 변동을 의미하고, 퍼터베이션이 포함된 해밀토니안을 풀었을 때 나오는 에너지의 변화, 즉 에너지의 보정항들이 있을 것이다. 그 에너지들의 보정항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구해볼 수 있는데, 학부 수준에서, 그리고 세 번째까지는 이제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세컨 오더까지 에너지 시프트를 구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퍼스트 오더 에너지 시프트가 0이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그 다음 순서인 세컨 오더 에너지 시프트를 계산해 두는 게 일반적인 어떤 통상적인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퍼터베이션이 있을 경우에 에너지 시프트 그리고 변화된 웨이브 펑션을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까지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다른 상황인데, 지금까지 다뤘던 거는 에너지가 겹쳐 있지 않은, 말 그대로 디제너러시가 없는 그런 스테이트에 대한 이제 퍼터베이션 시어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디제너레이트 퍼터베이션 시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 하고 나서 연습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